부정대명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부정대명사라는 애들은요, 아니다, 없다의 뜻을 가지는 대명사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자, 바구니 속에 동그라미, X, 세모, 네모가 있대요. 그럼 첫 번째 하나는 뭘 말할지 모르죠. 이 네 개 중에 선생님이 하나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개 중에 뭘 먼저 얘기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하나를 받는 부정대명사는 원이다라는 애를 쓰고요. 첫 번째 걸 얘기한 후에 두 번째 걸 말할 때도 세 개 중에 뭘 말할지 모르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another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서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또 다른 하나는 뭐를 써요? still이나 yet을 붙이면서 another를 써주면 돼요. 이때 still이나 another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어. 그럼 10개 중에 첫 번째 건 one, 두 번째 건 another, 세 번째서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그냥 another를 써도 되고 yet another나 still another를 붙여도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4개 중에 3개가 빠지면 그럼 나머지 딱 하나 남죠? 얘한테 뭘 붙이는 거였고요? the other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였고요. 그런데 바구니 속에 여러 개가 복수개로 들어있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만 바꿔주면 되고요. 단수를 복수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몇몇 얘기하면서 some, 그리고 다른 몇몇 얘기하면서 others,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이야기하면서 still이나 yet을 붙이고 그 뒤에 others,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 놈만 the others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대명사와 관련돼서는 이 제기대명사와 부정대명사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명사와 관련돼서 두 가지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었죠. 뭐뭐 thing로 끝나는 명사나 뭐뭐 원, 뭐뭐 body로 끝나는 애들은 항상 형용사가 무조건 어디에서 수식? 뒤에서 수식.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얘네와 함께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쓰임이 좀 다른 애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대명사들 누가 있었어요? it이라는 대명사와 on이라는 대명사와 that이라는 대명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it, that, one. 자, 이 it과 that과 one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아요. 얘네를 물어보는 문제는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명사 it이라는 애는 앞에 나온 뭔가를 받으면서 사용이 되는 애고요. 하지만 이 대명사 it은 형용사가 직접 수식을 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이 it은 형용사의 수식을 절대로 받지 못하죠. 그에 반해서 that이라는 이 대명사는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식이 가능해요. 대신 직접 수식을 어디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뒤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that은 형용사가 뒤에서 직접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one은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앞이든 뒤이든 모두 직접 수식이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데요? 얘네는 이 세 개 중에 선지형으로 나오거나 밑줄 형태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뒤에 있는데 it입니까? that입니까? 그럼 당연히 정답은 that이 되는 거고요. 형용사가 앞에 있는데 that입니까? one입니까? 그럼 당연히 one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오케이. 그래서 it과 that과 one의 요 차이점 확인 한번 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이 부분까지만 필기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원은 앞뒤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은 형용사가 앞이랑 뒤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뒤에 오면 왜 무조건 대신해요? 그러니까 원이냐 대시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형용사를 앞에 쓰고 물어보고요. 이시냐 대시냐를 물어보는 건 형용사를 뒤에 쓰고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잖아. this, that. 근데 왜 명사? 그거는 지시 형용사죠. this 명사, that 명사 이렇게. 그건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고.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명사고 지시 형용사는 가리키는 형용사거죠. 오케이? 지시 형용사는 당연히 that book, this book 이렇게 쓰는 거. 자, 이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대명사와 관련돼서 마무리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대명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전자, 후자 의미예요. 이 대명사를 이용해서 전자라는 개념과 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당연히 전자, 후자라는 개념은 두 개를 언급해 놓고 하나는 앞에 거, 하나는 뒤에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설명 없이 딱 예문으로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I know a teacher and a doctor라는 형태로 요 예문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얘는 나는 선생님 한 명과 의사 한 명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이 경우에서 전자는 선생님이고 후자는 닥터가 되는 거죠. 먼저 언급한 사람이 전자인 거잖아요. 그럼 이 전자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고요? 먼저 the former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전자라는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애죠. 그리고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that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one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one을 쓸 땐 대부분 d1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얘네가 전부 전자라는 뜻이에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요 that입니다. 우리 that이라는 대명사는 지시대명사라고 불려서 어딘가에 있는 걸 가리키는 대명사죠. 근데 that은 가까운 데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가리키는 대시죠. 그래서 this book이라고 하면 이 책, that book이라고 하면 저 책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기점으로 멀리 떨어진 건 티처와 닥터 중에 누가 더 먼 거예요? 티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순서대로 쓴다면 이렇게 쭈르륵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that 자리를 기준으로는 닥터보다 티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닥터를 가리키는 후자라는 표현으로는 뭐를 쓰고요? 더 letter라는 표현을 쓰고요. later가 아니라 letter예요. 스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이 letter를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this로 바꿨을 수 있어요. this는 가까이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 기준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걸 가리켜서 this가 후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d1과 대조적으로는 뭐를 쓰고요? the other를 씁니다. 우리 디아더가 나머지 하나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럼 둘 중에 첫 번째 가리키는 애를 D1, 나머지 하나를 디아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대명사 관련해서 요거까지 확인해 두시면 돼요. 담배 냄새가 나? 나한테서? 이 시간대 되면 꼭 나죠. 저번 시간에도 담배 냄새 나지 않았어? 맞아요. 특이한데? 왜 여기서 냄새 나는 거지? 화재경보가 안 울리나? 미스터리네. 화장실에서 필까 설마? 아니 또 화장실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냄새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뒤쪽에 이제 6번째 품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3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 나머지 3개는 앞에 부분에 정리가 된 거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한 30분 내로 끝날 것 같은데요. 왜? 자, 6번째 품사요. 자, 6번째 품사는 도대체 얘가 8품사에 왜 들어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 감탄사는 당연히 뭐와 똑같은 거고요.
얘는 그냥 의성어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의성어는 부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감탄사는 문장에서 쓰임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감탄사 뭐 있어요? 아, 우, 우, 으, 예스, 이게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쓸 데가 없죠. 대신 감탄사는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중1 때부터 우리 맨날 외워왔잖아요. 명사를 감탄하는 경우랑 불륜이지만 형부를 감탄하는 경우가 있죠. 진짜 재미없다. 하지 말까. 자, 명사를 감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탄을 한다고 배워요? what, 혁명, 주동이라고 해서 배우자. 당연히 감탄문은 뒤에 느낌표가 꽉 찍히니까 바로 감탄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형부를 감탄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고요? how, 형부가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일단 명사 감탄은 와더 혁명 주동, 형용사 부사 감탄은 how 형부 주동. 당연히 이때 주어 동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 어순 때문입니다. 와더 혁명 주동을 못 외우고 있는 고등학생은 거의 없죠. 자, 이걸 이용해서 시험에 뭐가 등장하냐면 고등학교 때 what은 형용사로 취급이 되면서 뒤에 명사 덩어리가 올 때 어떤 순서를 써야 돼요? 관사, 형용사, 명사라는 이 순서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형용사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what, 관사, 형용사, 명사예요. 영어에서 관사는 종류가 딱 3개밖에 없죠. 어나, 언이나, 더 요 3개를 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hat, 언더, 혁명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what처럼 사용하는 애가 3가지가 what 포함해서 총 3가지가 있어요. what하고 또 누구 있어요? 우리 많이 봤죠? such라는 애 있었죠? such도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면서 관형명의 순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얘와 함께 하나 더 quite라는 애가 있어요. 원래 quite는 부사로 쓰여지는데 명사 덩어리를 수식할 땐 항상 quite 관형명의 순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얘네 자체로만 물어보지 않고 대부분 선택형 어법 문제로 자주 나와요. 왜냐면 뒤에 명사 덩어리를 수식할 때 꼭 형관명의 순서를 써야 되는 애가 있거든요. 당연히 현관명의 순서를 쓴다는 건 형용사가 명사 뒤에 명사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앞으로 빨려 나왔죠. 그 소리는 이 형용사를 직접 수식해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갈 애들의 품사는 전부 부사겠죠.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애가 누가 나와요? how라는 놈과 so라는 놈과 as라는 놈과 to라는 놈으로 이렇게 4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how, so, as, to는 뒤에 명사 덩어리가 올 때 무조건 형관명의 순서를 써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부분 얘네는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세트로 what입니까? how입니까? such입니까? so입니까? 아이고, such입니까? so입니까? quite입니까? as to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관형명이 보이면 what, such, quite가 정답이고 형관명의 순서가 보이면 how, so, as to가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 세트는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한 번쯤 잊혀질 때쯤 한 번씩 퐁퐁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요게 수능이었나 모평이었나 기준으로 한 번쯤 나올 만한 타이밍이 돼갑니다. 그래서 관형명의 순서를 쓰는 건 what, such, quite. 그래서 what을 딱 보는 순간 항상 such하고 quite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how를 보는 순간 항상 so, as, to가 같이 떠오르는 게 좋고요. 지나치게 못생긴 한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too ugly man이 아니라 too ugly a man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주 못생긴 남자라고 할 때 quite를 쓰게 되면 quite ugly a man이 아니라 quite unugly ma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특히 as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as 원급 as 쓸 때 as와 as 사이에 이 명사 덩어리가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때 항상 as 현관명의 순서를 써야 됩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요. so하고 such는 2학년 때 내신 대비해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감탄사는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전치사예요. 자, 일단 전치사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전부 장소나 방향이나 위치나 속도나 높이나 이런 애들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 쪽으로, 어디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장소, 방향, 위치, 높이 등을 나타내는 애들을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 전치사라는 애들은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전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다녀 안 다녀?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라는 애들은 항상 누구를 꼬셔서 다니고요? 뒤에 목적어라는 애를 꼬셔서 다닙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가지는 이라고 물어보면 타동사와 전치사라고 말하는 거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가지는 이라고 물어보면 타동사와 전치사와 형용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지막 형용사는 왜 들어가는지 알죠? 아까 이형식 플러스 B동 형용사가 만나서 타동사 구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당연히 전치사라는 애들은 종류를 알아놓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뭐 at이나 to나 for나 on이나 from이나 with나 by나 뭐 등등등 무지하게 많죠, 의미가. 자, 이런 애들이 연결되면서 이 전치사들 뒤에 목적어를 꼭 써야 되고, 그럼 우리 당연히 영어에서 목적어라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명사류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전치사 뒤에는 명사다 이렇게들 많이 배워요. 하지만 명사가 아니라 명사류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명사류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명사류 13가지가 싸그리 다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첫 번째, 태생이 명사 이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을 거고요. 대신 대명사는 무조건 무수격으로 목적격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명사 구라고 불리워져서 나눌까요 이번엔? 명사 구라고 불리워져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있겠죠. 네 번째, 투부정사가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동명사가 있을 거고요. 여섯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을 거고요. 일곱 번째, 명사절 대절이 있겠죠. 여덟 번째, 명사절 외더절이 있을 거고요. 아홉 번째, 명사절 if절이 있을 거고요. 열 번째,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이 있을 거고요. 11번째, 선행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애가 있겠죠. 그리고 12번째로 선행사가 생략되면서 관계부사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가 빠졌어. 더 플러스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투부정사, 대절, 외대절, if절, 의주동, 복관대. 왓절이 하나 빠졌네요. 13번째로 왓절이 빠졌네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때 쓰이는 왓은 관계대명사 왓절이고요. 자, 이런 애들이 그럼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류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류는 완전히 레벨이 틀리죠. 왜? 주어 자리는 문장의 맨 앞자리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 자리는 문장 맨 앞자리라 제재를 받을 애들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절 자리에는 누구는 못 쓴다고 했어요? if 명사절은 못 쓴다라고 우리가 박아놨었죠. 하물며 전치사 뒤에 쓰이는 목적어 자리는 당연히 전치사의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이 중에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얘네 중에 투부정사를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어로 못 써요. 왜? 영어는 라틴어의 쓸모없는 표현을 간략하게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쓰는 걸 좋아해 싫어해? 징그럽게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영어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연속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헤드밖에 없어요. 헤드 말고는 같은 단어가 두 번 쓰이는 건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그렇더니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의 투가 중복이 되죠. 이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야, 안 돼. 이 꼴 못 보겠어.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못 쓰도록 약속하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못 씁니다. 이거 그냥 약속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동시에 얘네 중에 누구를 또 하나 못 써요? if 명사절을 못 쓰죠. 우리 if는 명사절로 쓰이면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지만 오로지 누구 뒤에서만? 타동사 뒤에서만 쓰일 수 있다고 했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로는 쓰이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로는 못 쓰여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하게 누구도 못 써요? 명사절, 대절도 못 써요. 명사절, 대절은 워낙 쓰임이 많다 보니까 야, 이 대절을 전치사 뒤에도 다 쓰게 해놓으면 대명사인지 지시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얘가 접속사인지 뭔지 구별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 대절을 목적으로 못 써요. 이해됩니까? 이 명사절, 대절을 빼고 나머지 명사절은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예외가 두 가지가 생겨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로 대절을 못 쓰지만 대절을 목적어로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하나는 except예요. except는 특이하게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를 목적어로 받아요? 대절을 목적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어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in이라는 전치사는 뒤에 대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때 in과 대시 같이 합쳐져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으로 하나의 접속사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됐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치사 뒤에 대절은 아예 사용을 못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애들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를 이루는 거고 그럼 결국 전치사라는 애들이 뒤에 목적어를 달게 되면 최소한 단어 2개 이상은 무조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전치사는 쓰였다 하면 무조건 뭐를 이룬다? 전치사 구를 이룬다. 그래서 전치사 구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목적어로 쓸 수 있는 애들을 쫘라락 다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뭐의 형태가 나와서는 안 돼요? 주어 동사의 형태가 바로 나와선 절대로 안 돼요. 왜?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문장은 목적어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럼 문장을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였어요? 명사절이라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어 동사는 못 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 전치사구는 이 전치사구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을 해요? 형용사 구의 기능과 부사 구의 기능을 한다고요. 근데 이때 형용사 구의 기능과 부사 구의 기능은 이미 우리는 다 정리한 거예요. 뭐만 딱 기억하면 돼요? 형용사 구로 쓰이는 경우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전치사구가 형용사 구로 쓰이는 경우는 뭐나 뭐였어요? 앞에 명사를 달고 명사 뒤에 전치사 구를 써서 이 전치사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대부분은 주어 자리에 명사를 수식하는 게 많아요. People in the car, people in the car 그리고 뒤에 is입니까 are입니까 이런 형태로요. 그럼 당연히 주어인 명사가 나오고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찡긴 애는 무조건 주어 수식한다며요. 그럼 이때 in the car는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동사가 뭐가 되는 거고요? R이 되는 거고요. 수일치를 풀 때도 이제 이 팔품사에 대한 정리가 되면 수일치가 쉬워져요. 왜? 여기에 이즈냐 아냐를 물어봤다는 건 주 앞에 주어가 있다는 소리고 그럼 주어라는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명사로 13가지잖아요. 그럼 이 중에 명사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더카와 people밖에 없죠. 근데 더카는 주어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왜? 앞에 전치사 in을 썼으니까 in의 목적어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안 남는 거죠. 이해됩니까? 수일치 문제도 외우지 않고 이해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딱 하나 B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쓰이는 경우 B동사 뒤에 전치사구는 사실은 부사구로 들어가지만 앞에 주어를 수식해서 마치 뭐처럼 쓰인다고요? 유사, 보어처럼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전치사만 문장에서 쓸모가 있다. 요 정도로만 파악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전치사구는 싹 다 무슨 구다? 무조건 부사구예요. 무조건. 그래서 영어에서 전치사구는 문장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아예 안 줘요. B동사 뒤에 전치사구도 아예 무시하고 안 준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치사구가 나오면 문장에서 언제든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없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걸 아셔야 문장 구성을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라는 애들은 이 부분 특히 누구 목적으로 못 쓴다고요?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if절은 못 쓴다.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이 부분 필기 마무리해 주세요.
자, 필기했으면 이 문장 봐보세요. 자, this is the house라고 하면서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뒤에 I lived in이라는 문장을 썼네요. 일단 얘는 마침표가 하나니까 주어 동사 몇 개 써야 돼? 한 개씩밖에 못 쓰죠. 그럼 앞에 주어 동사 this is가 이미 나왔으니 I lived를 바로 쓰는 건 뭔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접속사만 있으면 되나 하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지금 이 뒷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왜?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왜? 전치사 in을 쓰는 순간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어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죠. 문장 성분은 딱 4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였잖아요. 이 4개 중에 필요한데 빠져 있으면 불완전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목적어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네요. 이 2개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애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던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 관계대명사절 끝에 쓰인 전치사는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전치사 in이 앞으로 나가면서 I lived는 일형식 자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치사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전부 다 이 팔품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품사 8번째로 접속사입니다. 자, 이 마지막 품사 접속사라는 애는요, 일단 수주음이 8개 품사 중에 제일 많은 애예요. 아까 수주음이 많은 애로 전치사 얘기를 했죠? 전치사는 쓰였다 하면 무조건 주어의 전부에 뒤에 목적어를 무조건 달고 다녔고요. 근데 이 접속사라는 애는 수주음이 너무 많아서 한 명만 꼬셔서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는 뒤에 무조건 누구를 꼬셔요? 두 놈을 꼬셔요. 그 두 놈이 바로 누구고요? 주어와 동사고요.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치사는 목적어의 형태가 오며 그 목적어의 형태가 주어 동사여서는 안 되고요. 그에 반해서 접속사는 뒤에 항상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온다. 그래서 우리 고1 때부터 맨날 했던 게 뭐예요? because, because of, despite, though 얘네들의 차이점이었죠. because는 접속사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because of는 전치사라 주어 동사를 못 쓰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접속사라는 애들은 뒤에 항상 주어 동사를 달고 나와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주어 동사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왜? 분사구문이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면서 접속사는 지워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주어는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일 때 이 비동사는 지워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질 수도 있고요. 또는 동사를 곧장 뭐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ing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때 비동사인 경우 가로를 친 이유는 여기에 ing를 붙이면 결국 being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being이 생략이 된다는 소리는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에서 2형식 동사였죠. 그럼 당연히 이 비동사 뒤에는 뭐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형용사가 연결이 되거나 명사가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면 접속사 뒤에 뭐가 바로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형용사나 명사가 바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해됩니까? 또는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이 뭐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ing만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경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while이라는 접속사와 during이라는 이 접속사는 둘 다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while은 접속사라 주어 동사를 써야 되고 during은 전치사라 목적어를 써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while입니까? during입니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이 자리에 while입니까? during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while이 정답이야? during이 정답이야? 이때는 while이 정답이에요? during이 정답이에요? 당연히 while이 정답이에요. 왜요? 봐보세요. while이냐 during이냐를 물어본 상태인데 뒤에 in the were가 붙었죠. 그럼 in the were는 부사구죠? 그럼 이 in the were라는 부사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만약 during 전치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during 전치사를 쓰게 되면 얘는 뒤에 꼭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부사구라 사라지면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during은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while은 가능해요. 왜? while 뒷부분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사용하면서 뒤에 전치사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 주어와 비동사가 지워지고 전치사구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요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while이냐 during이냐 물어보면서 뒤에 전치사구를 쓰게 되면 당연히 정답은 접속사가 돼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자리에 당연히 because입니까? because of입니까를 물어봐도 정답은 because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전치사구 앞에 접속사냐 전치사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정답이 뭐다? 무조건 접속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 놈 하나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접속사라는 개념은요, 딴 게 필요 없어요. 접속사, 영어에서 접속사라고 부르는 애는 막 우리 중학교 때 같은데 막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다 필요 없습니다. 영어에서 접속사는 딱 둘로만 나뉘어져요. 그리고 영어에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틀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접속사의 개념과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이는 절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무슨 절과 무슨 절?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어져요. 당연히 주의해야 될 건 접속사를 사용하는 절이에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사용하는 절이 아니라 영어에서 접속사를 사용하는 절은 딱 두 개로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어지고, 명사절은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 명사절로 쓰는 건 딱 세 개. 뭐뭐 있었어요? 대절, if절, whether절, 딱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접속사를 사용하는 명사절은 딱 세 개, that, if, whether, 조 세 개가 전부예요. 그럼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접속사들은 싹 다 무슨 절이에요? 싸그리다 부사절이에요. 싹 다, 전부 다. 그럼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when, after, before, as soon as, until, by the time,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 접속사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죠. 뭐와 관련된 접속사들이야?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들이죠. 그럼 얘는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들인데 명사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무슨 절이라고 불러?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니까. 그럼 얘네와 함께 또 공통적인 애 묶어보자. as, since, because. 이 세 개가 공통으로 가지는 뜻은 뭐예요? 때문에죠. 그래서 얘네는 때문에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해서 이유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와 같이 또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얘네는 전부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로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가져가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무슨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양보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답니다. 영어에서 접속사라는 품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받아서 절을 형성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접속사 절은 딱 둘로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어지고, 그럼 명사절 접속사 that, if, whether를 제외하곤 싸그리다 부사절이다. 대신 주의할 점은 if는 만약 뭐뭐 한다 면으로 쓰이면 부사절이 되겠죠. 그리고 whether는 명사절로도 쓰이지만 부사절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구문과 관련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성하고 분석할 때 아주 쉬워지죠. I knew that because she is poor, she couldn't go there.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문장을 직독직해하거나 분석을 할 때 이 팔품사가 전부 다 쓰이는 거라고요. 일단 I knew라고 하면서 나는 알았다라고 하면서 타동사를 썼으니까 목적어를 써야 되죠.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것을이라는 의미로 명사절 대절을 쓴 거고요. 근데 명사절 대절을 썼으니까 얘는 접속사죠. 그럼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 because절로 얘가 부사절로 쓸데없이 하나 들어간 거죠. 그럼 아직 대절의 주어 동사는 안 나온 거죠? 그럼 대절의 주어 동사로 뒤에 나오는 she couldn't go there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 내용 파악이나 여기 부분 해석을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는 그냥 무시해 버리시면 돼요. 나는 알았다.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왜 못 간 거고요? 가난해서 못 간 거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 팔품사를 아냐 모르느냐가 문장의 끊어읽기와 직독직기에 결정적인 역할을